블랙록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대로 시즌이 끝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를 사진 하나로 표현하자면 총을 맞고도 살아 돌아온 남자 트럼프가 이렇게 장대양봉을 딱 들어주면서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를 180도 반전 시켰고, 마치 공교롭게도 하락장 때 시즌이 종료될 것처럼 이대로 비트코인이 5K, 10K 갈 것처럼 다 만들어 놓고 공교롭게 트럼프 사건과 함께 한방에 분위기를 확실하게 반전을 시켜주면서 연달아서 나온 내용 뭡니까? 바로 전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레리 핑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다시 비트코인을 립해주고 홍보를 해준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다 폭락시켜놓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시원하게 손바뀜 딱 해준 다음에 여기에 최고의 홍보 담당관 레리 핑크가 나와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며 합법적인 금융 상품이자 통화 절하하는 국가에 대한 보호수단이다. 여기서 이렇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언제나 항상 같은 패턴. 시장에 악재 조성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폭락 분위기 만들어 놓고 개미들이 올라탔을 때 물량 무서워서 다 패닉사라면 바닥에서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방송에 딱 나와서 비트코인을 실링해주는 것. 벌써 비트코인이 15K부터 역사적인 신고점인 73K를 갱신할 때 동안 조정마다 나왔던 패턴, 개미 털기 이후에 바닥 매집,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또다시 호재 뉴스를 퍼뜨리면서 가격을 올리는 패턴.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익숙해지셔야 크립토 시장에 우리가 끝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이런 패턴을 모르시면 단기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뉴스들, 비트코인 올라간다 할 때 와르르 올라가서 샀다가 폭락하면 다 손절하고 떠나고, 또 폭락하면 5K 간다 10K 간다 하다가 또 말아 올려버리는 이런 세력들, 기관들의 속임수에 계속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리 핑크가 얘기해줬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통화를 절하하는 국가에 대한 보호수단이다. 레리 핑크는 이번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는 비트코인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을 공부해보니 정말 중요한 현상이라는 걸 깨달았다. 왜 지금 더 비트코인이 중요한 현상인지 레리 핑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 시계를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는 누구보다도 잘 체크를 하고 보고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부채가 계속 미국에서는 발행되고 엄청난 국채를 찍어내면서 계속 머니 프린팅을 해나가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통화의 가치는 절하될 수밖에 없고, 이 통화 가치가 절하된 이 종이 쪼가리가 되어가는 달러를 무조건적으로 바꿔놔야 될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거, 이 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상황. 총알을 맞고도 지금 당당하게 손을 번쩍 들면서 자신감 넘치는 유세를 하는 이 트럼프와 지금 계단도 못 올라가서 계단이랑 싸우면서 쩔쩔 매고 있는 사람. 미국이 원하는 리더상은 누가 봐도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트럼프가 재집권 하는 것이 거진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기정사실화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레리 핑크도 알 겁니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지배적이고 본인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 된다, 또다시 인플레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재정 지출을 더욱더 늘릴 거고, 재정 지출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 또 엄청나게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럼 국채 가격 떨어지면 반대로 국채 금리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를 또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면 물론 인플레가 유발된다라고 하면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면 달러 그대로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금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해준 것이 아닐까. 통화를 절하하는 국가에 대한 보호수단, 이 코어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강력하게 쥐고 가고, 미국의 지금 달러의 흐름, 통화 정책의 흐름, 지금의 미국의 부채 상황만 보시면 비트코인이 절대로 시즌 종료되고 죽을 수 없는 거시적인 매크로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게 되실 거다. 그리고 지금 블랙록의 레리 핑크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억만장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인 겁니다. 세일러 또한 레리 핑크를 언급하면서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을 믿는다. 그리고 최근 굉장히 크립토에 친화적인,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스탠스로 주목을 끌고 있는 마이클 델 억만장자 또한 매혹적인 비트코인. 왜냐하면 통화 가치가 점점 쓰레기가 되고 절하될 때 무언가로 바꿔놔야 된다라는 거, 이 자본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일러는 아무리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월가
기관들의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인 스트래티지 본인 회사 주가는 무려 1200%가 올랐다. 그리고 그 뒤를 바로 잇는 거 비트코인.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 혹은 비트코인 성과만 보더라도 우리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로 세일러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시즌이 진짜 종료됐었던 22년, 23년과 지금 24년을 비교해보시면 이대로 시즌이 종료가 될지 아니면 후반전이 남아있을지 너무나 명백합니다. 22년, 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루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설상가상으로 FTX 파산까지 연이어 터져버렸고, SEC가 바이낸스부터 코인베이스, 가장 큰 크립토 플레이어들을 다 들쑤시면서 완전히 시장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2024년 시즌 종료가 될 수 없는 이유 뭡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역사적인 첫 출시 올해 1월에 했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지금 출시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솔라나에 대한 ETF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 되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예고하고 있고, 트럼프의 VC까지 비트코인 들고 있고, 1위 자산운용사가 크립토 시장에 들어왔고, SEC는 지금 연이어 크립토 관련 업계의 소송을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대로 시즌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어떻게 해서 블랙록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승인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 해봐야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온 지 이제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얘네들이 6개월 반짝 해먹으려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한 거 아닙니다. 얘네도 어쨌든 이런 상품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번 사이클 제대로 뽑아 먹으려면 시장 죽게 놔두는 게 아니라 죽는 것처럼 해놓고 밑에서 싹 받아먹고 개미 털 다음에 가격 올려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ETF를 수요로 해야 얘네도 돈을 벌기 때문에 블랙록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대로 시즌이 끝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차트만 들여다보고 차트 확대해보면서 음봉 떴네 안봉 떴네 하면서 일희일비하실 게 아니라 시장을 만들고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운전수들이 진짜 본심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고, 진짜 내면에 어떤 의도로 지금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최대한 꿰뚫어 보시려고 해야 이번처럼 뒤통수를 맞지 않고 이번 사이클 끝까지 이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영 대표 또한 SEC 제출 서류에 수동으로 찾은 80개 회사만 합쳐도 전체 ETF 보유액의 17%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전체 ETF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17%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ETF 유입이 개인들만 ETF 산다 이런 또 퍼드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 현상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이미 데이터는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나 미디어의 헤드라인만 보실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 궁극적인 정답은 나와 있다. 그리고 파월 또한 이번에 또 공식 석상에서 인플레 목표 달성 확신하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9월에 금리 인하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셰미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 이번에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는 지금 85%, 거의 대다수가 9월에 첫 역사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11월, 12월까지 3번이나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올려준 내용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전통 금융사들이 예측한 올해 금리 인하 총 50bp가 지금 가장 지배적이다. 50bp라는 거는 최소 2번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금리 인하 단행해 줄 것이라고 지금 지배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뭡니까?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트럼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2번의 금리 인하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흐름. 근데 여기서 시즌 종료되고 오케이 간다 10K 간다, 사실상 진짜 본질을 보신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방향, 당연히 상승하는 흐름에서 주가라는 건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파동을 그리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흔들어 주면서 올라가는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된다. 그리고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총책임자인 매튜 시겔 같은 경우는 올해 치러진 선거는 암호화폐 지지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11월과 12월에 투자자들이 백악관 변화와 4년간의 적자 지출을 앞두고 비트코인 매수세가 절정으로 달할 것이라고 시겔이 얘기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일맥상통합니다. 트럼프가 되면 계속 재정 지출 더 늘릴 거고, 결국에 돌려서 얘기하면 돈을
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이자 디지털 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리플, 안데르센 호로이츠까지 공화당 및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석해서 얘네들이 지금 목적하는 거 뭡니까? 공화당 파워 브로커들에게 업계에 유리한 정책을 낳는 선거 결과를 지지하기 위한 주장 열일하겠다라는 겁니다. 크립토 시장의 핵심적인 메인 플레이어들이 크립토의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지금까지 SEC의 마구잡이식 규제와 혁신을 가로막는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적극적으로 미국이 크립토 시장의 패권을 잡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더욱더 크립토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고, 그리고 트럼프의 지갑 상황만 보더라도 트럼프는 무려 암호화폐 자산으로만 거진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보유 중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부통령을 임명했는데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JD 반스를 러닝메이트로 선정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 뭡니까? 미국의 잠재적인 서열 1위와 2위 모두 크립토의 친화적인 인사로 포지션을 잡고, 심지어 JD 반스도 꽤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혔다. 여기다가 지금 기름을 붓는 게 뭡니까? 일론 머스크도 JD 밴스 부통령 후보 지명된 거 축하하고 트럼프 훌륭한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머스크가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슈퍼팩에 매달 4,5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도 노선을 잡은 겁니다. 나 트럼프 지지할 거고, 세계 1위 부자가 본격적으로 지금 돈을 쏟아 부으면서 쩐의 전쟁에 참여했다.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사실, 테슬라는 공기업 중에 3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물론 과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거진 10,000개에 달하는 많은 비트코인을 아직도 보유 중이다. 이로써 어떤 흐름입니까? 미국의 서열 1위, 2위 모두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인물, 거기다가 세계 1위 부자까지 크립토의 친화적인 인물, 이 셋이 지금 힘을 합쳤다. 그리고 머스크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시는 건데, 하반기에 X 페이먼츠, X를 최고의 슈퍼 결제 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전역에 이 X 페이먼츠 라이센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아직 라이센스를 받지 못한 데까지 이제 다 되면 얼마 머지 않아서 트위터에 이제 X 페이먼츠가 출시될 것이고, 여기에 크립토 결제가 포함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지만 결국에 시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인 JD 밴스, 그리고 세계 1위 부자인 머스크까지 모두 크립토 시장의 친화적인 인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시장이 끝나고 없어지고 망할 거라면 이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크립토 시장의 친화적인 움직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매거진 CEO 같은 경우도 트럼프 후원 모금 행사를 본격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심지어 귀에 총알이 스쳤는데도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24 출연해가지고 등판해가지고 또다시 크립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또 좋은 얘기, 트럼프가 잘하는 거 뭡니까? 허풍 떨고 과장하는 거 얼마나 또 크립토 투자자들 마음 설레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가격적으로 자극이 될까? 그리고 지금 부유한 산업계 기부자들, 미국의 선거는 어떻게 보면 돈의 전쟁입니다. 자본주의에 꽂힌 나라기 때문에 결국에 얼마나 많은 후원금을 투여하느냐가 대선 성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유한 기부자들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전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부자들 또한 트럼프를 지금 지지하는 흐름,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소식이 들렸는데, 블룸버그 ETF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드디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7월 23일 화요일에 출시를 위해 준비를 한다.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역사적으로 출시가 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는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스테이킹 기능이 빠져 있으니까. 근데 저는 또 반대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크고 또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런 운용사들, 기관들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해칭을 하고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배분해야 되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처럼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카이코 같은 경우도 현물 ETF 출시 후 이더리움 현물 ETF가 비트코인보다 성과가 좋을 수도 있다. 그 근거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들었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1년 고점을 이미 한번 갱신하고 지금 많이 내려왔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도 21년 고점을 터치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수요가 몰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근거 있는 발언을 해줬다. 그리고 시장에 요즘 단골, 사골입니다. 개미 털기 위해서 사골로 쓰는 거. 마운트 곡스 물량 이동됐다. 이 소식이 또 들리면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살짝 지금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여러분들 좀 그만 속을 때도 됐고 이런 선동에 그만 당하실 때 됐습니다. 마운트 곡스 물량이 이동된 거지 실제로 시장가로 전량 매도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동을 안 당하려면 시장은 이렇게 참여자들과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 누구겠습니까? 세력들이 심리 장난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온체인 데이터 딱 올리면서 마운트 곡스 물량이 이동됐다 하면은 사람들, 개미들 뭡니까? 마운트 곡스가 물량 싹 다 던지고 비트코인 5K 간다, 10K 간다, 폭락하겠다, 시즌 종료되겠다 하고 비트코인 팔아버리면 고래들이 기다렸다라는 듯이 입 벌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금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시장 폭락한다, 망한다, 개미들 투심이 제일 위축되어 있을 때 기관들은 싼 가격에 여러분들의 물량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운트 곡스 물량 그리고 독일 정부 물량은 이미 다 해소됐기 때문에 악재가 오히려 해소됐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진정한 가격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꾸준하게 유입이 들어오고 있냐. 지금 8일 연속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기관들이 다시 지금 바이더딥을 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크립토 에셋으로의 펀드 유입이 굉장히 또 크게 들어왔고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에도 의미 있는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 그들이 지금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고 기관들의 매수세로 볼 수 있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기관들이 다시 컴백을 하고 있다. 시장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개미들이 다 던지고 도망간 비트코인 싸그리 받아서 다음 후반전을 준비할 큰 그림을 짜고 있다는 거. 그리고 SOPR 지표를 보더라도 과거 21년 사이클 때 이 사이클 탑 구간을 찍고 나서 비트코인이 시즌이 종료됐는데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과거 2019년에 단기 고점을 찍었을 부근과 지금 SOPR이 일치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단기 고점 찍어주고 잠깐 쉬어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메인 DC 본 게임이 남아있다는 거. 지금도 가까이서 보면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이제 진정한 하반기 대선과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후반전 메인 DC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간 지표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지표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크립토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데 지금 자리도 어디 자리입니까? 공포 탐욕 지수가 33포인트 극도의 공포 구간.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 봤을 때 언제 자리였습니까? 비트코인이 15K부터 역사적인 73K 고점을 갱신할 때 지금과 비슷한 수치. 이 부근은 언제나 좋은 바이더딥 상승 곡선의 눌림목 구간이다. 지금도 아마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이 구간을 잘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로 살리시면 다음 사이클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되돌아보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 좋은 DCA 구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절실히 느낄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미국의 가장 큰 권력자들,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주체들은 모두 크립토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충분히 이제 개미를 털어준 다음에 다시금 미디어부터 이런 핵심 인사들까지 크립토를 립해주고 또 홍보해주면서 유동성을 만들어 주려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에 어느 정도 이제 지나왔고 여기서 아마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7명, 8명은 이번 조정에 못 버티고 털려 나갔을 겁니다.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20%가 이제 최종적인 결승선까지 갈 것이고 그 결승선까지 가는 와중에 또 지금처럼 힘든 고비는 계속해서 있을 거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희 캐쳐 가족분들은 흔들림 없이 구축하셔서 이번 사이클 정점까지 저와 함께 잘 구축해서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정보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에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